신장 쪽으로 가는 혈류도 전체 흐름이 느려졌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는 혈류량 자체가 줄어버립니다. 그러면 신장은 뭐가 많이 들어오고 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혈류량이 줄어? 뭐지? 왜 이렇게 피가 부족하지? 아, 내 몸에서 수분을 많이 빼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소변량을 줄여버리기 시작해요. 부종이 더 심해지겠죠. 몸 안에 물이 고이는 현상은 더 심해진다. 총체적 난국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부터 풀어야지 싶을 정도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해요. 심장에도 피가 고이고 폐에도 피가 고이고 정맥에 혈액이 너무 많이 고이는 울열 증상이 심해지면 심부전으로 진단을 해요. 근데 제가 임상에서 실제로 보면 안녕하십니까, 이승우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심장 얘기를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심장이 있어요. 우리가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있고 나가는 혈액이 있어요. 들어오는 쪽에는 수축해서 받아들이는 심장의 부위가 우측에 있습니다. 우심실. 이쪽으로 나가는 것은 좌심실의 압력에 의해서 뻗어나갑니다, 혈액이. 지난번에는 이 얘기를 했어요. 말초들이 좁아지고 혈관들이 기능이 떨어져서 얘는 열심히 보내주려고 하는데 혈관들이 잘 안 받아내니까 얘가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다가 결국 심장이 비대해져 버리고 기능이 떨어져 버리더라, 약해지더라, 이 얘기를 했던 거고, 여기서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졌을 때 우심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일단 전부하가 걸려요. 이거는 심장의 후, 심장의 전, 들어오는 쪽이 전이고 나가는 쪽이 후란 말이에요. 전부하가 걸린다. 그러면 들어와야 될 피가 다시 빨려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이 정맥 전체의 혈액이 고여버립니다. 몸 전체 정맥에서. 후부하만큼 전부하도 상당히 몸에 큰 문제를 야기를 합니다. 이건 심장 자체의 문제보다 오히려 전신적인 문제를 더 많이 유발하겠죠. 혈액이 잘 안 가도 문제지만 정맥에 혈액이 많이 고여 있는데 이 정맥혈은 세포에 뭔가를 공급하는 혈액이 아니에요. 이미 세포를 다 거쳐서 다시 되돌아오는, 한마디로 택배를 보냈는데 반품된 물건들을 싣고 오는 이 물류 차량입니다. 근데 걔들이 교통정체 때문에 다 서 있어. 그러면 전체 시스템이 진행이 안 돼요. 다 멈춰버립니다. 그걸 우리가 울혈이라고 그래요. 피가 고인다, 이런 뜻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생기는 이 목의 정맥들, 경정맥, 여기가 울혈이 생기면 정맥이 이렇게 버럭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렇게 누워있으면 정맥이 여기 튀어나온 게 보일 정도예요. 그만큼 정맥혈이 심장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으니까 여기에 고여있다, 정맥에. 그게 보이는 거죠. 또 대표적으로 혈액이 딱 고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위가 어디예요? 하지정맥. 시퍼런 혈관들이 불럭불럭 솟아오르죠. 심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혈액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멈춰 있으면 안 되는 혈액들이 거기에 그대로 일을 안 하고 느리게 고여 있으니까 이 정맥은 그렇게 힘이 있는 혈관들이 아니에요. 좀 느슨한 혈관들이어서 혈액이 많이 고이면 툭툭 붉어져 버려요. 동맥처럼 이렇게 탄탄한 혈관들이 아니고 압력을 받으면 이렇게 늘어져 버려요. 하지정맥이 발생하면 하체 쪽, 종아리 쪽 이런 데가 다 부어서 이렇게 쑥쑥 들어가는 스폰지 다리가 되어버리죠. 부종 현상을 계속 겪게 됩니다. 그만큼 피를 빨리빨리 안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정맥에 제가 뭐가 제일 좋다고 했어요? 계단 오르기가 제일 좋습니다. 거기에 있는 혈액들을 가자미근, 비복근이 수축을 하면서 다 펌핑해서 너 빨리 심장으로 들어가 하고 자꾸 밀어주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펌프다. 그래서 하지정맥들, 심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혈액 고임 현상을 걔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계단만 오르면 돼요. 그리고 정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소화기에서 영양분들이 들어온 다음에 간으로 들어가서 정맥혈에다가 간이 영양분을 태워 넣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맥혈들이 멈춰 있죠. 아, 이제 안 가. 이렇게 다 정체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에서 영양분을 이쪽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도 이미 꽉 차 있어. 이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간 이전에 누가 있냐? 소화기가 있어요. 소화기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간에 넣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간이 심장으로 혈액을 보내려고 하는데 여기가 이미 다 막혀 있어서 보내지를 못해요. 간에서 정체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일단 간이 비대해집니다. 지가 너무 많은 혈액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화기는 계속 혈액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얘는 이쪽으로 빼내야 되는데 빼내지를 못하니까 간 비대가 와요. 간 기능에 심각한 무리를 주겠죠. 간은 피가 고여 있으면 안 돼요. 빨리빨리 이동을 해야 됩니다. 비유하자면 어떤 공장이 있어요. 이렇게 식품 공장이. 뭔가를 막 재료가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빨리 택배차에 실어서 보내야 돼요. 근데 이 택배차들이 다 멈춰 있어. 물류 대란이에요. 그러면 공장에서 생산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원재료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어떻게 돼버리겠어요? 공장 자체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막 물건들이 쌓이고 생산하고 엉망이 되겠죠. 그리고 이 공장으로 원재료들이 들어오는 그쪽으로 더 이상 못 받아, 다시 가져가, 이 현상이 생깁니다. 소화기 쪽으로 역류시켜버려요, 혈액을. 소화기는 또 무슨 죄야? 자기는 그냥 열심히 할 일 다 했을 뿐인데 간이 안 받는데 다시 가져가래. 위가 더부룩해지고 그냥 부풀어 올라요, 소화기 자체가.
가스 차고 팽팽해지는 거죠. 소화기도 멈춰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장 쪽으로 가는 혈류도 전체 흐름이 느려졌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는 혈류량 자체가 줄어버립니다. 그러면 신장은 뭐가 많이 들어오고 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혈류량이 줄어? 뭐지? 왜 이렇게 피가 부족하지? 아, 내 몸에서 수분을 많이 빼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소변량을 줄여버리기 시작해요. 이거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몸에 부종이 생기고 수분 정체가 있고 정맥혈에 흐르지 못하는 혈액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흐름을 위해서 신장이 물을 좀 빼주고 소통을 시켜야 돼요. 근데 얘 입장에서도 이해는 돼. 전체 혈류가 줄었으니까 자기도 혈액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혈액이. 그러면 일을 줄여버려요, 자기도. 아, 내가 너무 열심히 일하면 수분이 빠져서 혈액이 더 부족해지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활동량을 줄여버립니다. 신장 기능을 억제시켜버려요. 그러면 더 큰일이 발생합니다. 부종이 더 심해지겠죠. 몸 안에 물이 고이는 현상은 더 심해진다. 총체적 난국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부터 풀어야지 싶을 정도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해요. 신장이 수분을 빼내지 않고 몸 안에 수분이 정체되고 수분의 오염도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뇌가 타격을 받기 시작해요. 뇌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밀로운 물질들만 받아들여야 되는데 뇌혈류 장벽에서 일단은 나쁜 게 들어온 걸 막아줘요. 근데 내 전신 혈액 순환이 이미 다 엉망이 되고 수분의 오염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필터를 완벽하게 해내지를 못해요. 결국 뇌 쪽으로도 오염된 물질들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통 생기고 어지럽고 기억력 안 되고 혼미해지는 겁니다. 너무 제가 심각하게 얘기했나요? 근데 이런 일들이 다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별도로 분리돼서 일어나지 않고 심하냐 안 심하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은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심장에도 피가 고이고 폐에도 피가 고이고 정맥에 혈액이 너무 많이 고이는 울열 증상이 심해지면 심부전으로 진단을 해요. 근데 제가 임상에서 실제로 보면 심부전 진단을 안 받았을 뿐이지 다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정도의 차이만 존재하더라고요. 심부전 진단을 안 받았다고 해서 내가 아직은 괜찮아가 아니고 그냥 그런 경향성으로 다 흘러가더라. 제가 간 얘기했고 신장 얘기했고 심장 얘기했고 소화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모든 장기들이 다 영향을 받고 있죠. 근데 폐는 별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지금 순환기니까 이 호흡기인 폐는 그래도 뭐 잘 작동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제가 언급한 장기 중에 지금 폐가 아직 언급이 안 됐으니까. 근데 폐가 제일 문제예요. 심장이 있을 때 이렇게 후부와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주고 정맥혈에서 이렇게 피가 들어와서 우심실에서 혈액을 딱 받은 다음에 누구한테 보내주냐면 폐한테 딱 보내줘요. 그리고 산소를 딱 받아서 다시 돌아와서 좌심실의 압력으로 이 산소를 머금은 피를 전신으로 보내줍니다. 근데 아까 좌심실이 힘이 떨어졌을 때 후부와 이쪽에서 압력이 걸리니까 보내주는 양이 줄었겠죠. 그럼 어딘가에 혈액이 고였을 거야. 어디에 고였겠어요? 좌심실의 이전에 있는 폐에 혈액이 고입니다. 이쪽으로 많이 보내주려고 하는데 애들이 안 받아. 그러면 그 전에 고여요, 혈액이. 폐울혈, 폐에 혈액이 고이는 현상이 생긴다. 소위 말하는 폐에 혈액이 고인다, 폐에 물이 찼다, 호흡곤란, COPD 이런 게 전부 다 그런 현상이에요. 심장이 약해져서 혈액을 돌리지를 못하니까 고인 게 하필이면 폐더라. 그래서 심장 약화 증상에서 호흡기 질환이 따라오기 시작하면 폐가 부하가 많이 걸린 거예요. 밤에 기침을 하고 숨이 깊게 안 들어가고 숨차고 호흡기가 건조해지는 느낌을 받고 그렁그렁 소리가 나고 힘들어집니다. 예외가 없죠. 모든 장기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심장 얘기를 합니다.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재밌게도 심장이 튼튼해진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이 얽힌 실타래가 풀린다 이거죠. 자, 구조를 이해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를 과연 내가 개입할 여지가 있을까? 여지 많죠. 심장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심장이 좋아할 만한 훈련. 우리가 보내주려고 했는데 안 갔죠. 그리고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다 고여있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그 보내준 혈액을 누군가가 잘 받아서 쓰고 그리고 그 와중에 그걸 다시 심장으로 보내주는 그 역할을 하면 됩니다. 누군가가. 그 누가 그런 역할을 해줄까? 심장 혈액을 많이 가져가면서 다시 보내주는데 도움을 주는 녀석이 누가 있을까? 혈액을 많이 쓰는 근육들입니다. 심장이 보내줘서 근육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근육이 일을 하기 때문에 심장이 그쪽으로 혈액을 많이 보내줘요. 소모량이 많은 쪽으로. 그래서 일단 우리는 근육의 소모량을 늘려야 됩니다. 이게 모든 것의 해결의 시발점입니다. 어떻게든 움직여야 된다.
제가 이걸 무슨 공부를 해서 아는 게 아니고 제 심장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에 봉착을 했을 때 저도 이제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다리가 다치고 그런 과정에서 심장에 부하가 걸리고 혈액이 흐르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 지금 제가 말한 증상들이 저한테 다 나타났던 거예요. 근데 나는 하체 운동을 당시에는 할 수가 없었고, 무릎 아프신 분들, 뭐 수술하고 그런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 하체 사용량이 줄었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심장 자체가 그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약해집니다. 오늘 지난번 시간 말했던 모든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부전의 약한 버전이죠. 결국 그게 방치됐을 때 심부전으로 흘러갈 거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제 스스로한테 약도 써보고 뭐 온갖 방법을 다 해봤어요. 근데 몸을 움직이지 않는 어떤 방법으로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작했던 게 카약이에요. 그 당시에 하체를 거의 쓸 수가 없으니까 좀 격한 운동을 해서 이걸 극복 가능하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상체를 계속 2시간씩 운동을 시킬 수 있는 운동 중에 뭐가 있을까, 로잉 머신을 처음에는 살라고 했어요. 근데 제 성향을 알기 때문에 실내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운동을 흥미롭게 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재미도 있고 내가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 해서 찾아낸 게 카약이었고, 실제 제가 이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됐던 사실들이 선진국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이 방식으로 해결을 하더라고요. 노년기가 됐을 때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운동량, 조깅이나 이런 격한 운동들을 더 이상 못하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이 운동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패들링 스포츠는 실버 세대한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심장 자체도 박동시키고 이 심장이 뿜어낸 혈액을 누군가는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그리고 가져간 다음에 그 근육의 펌핑으로 인해서 다시 되돌려주는 거예요. 심장이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우심실이 그렇게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근육들이 다시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생각보다 힘들지 않아. 이미 근육들이 지가 심장 같은 역할을 하면서 자꾸 가져가고 다시 보내주고 그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심장은 심박수는 올라가는데 기분 좋아. 힘들지 않아. 그 트레이닝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심장이 그냥 강해져요. 심장 근육이 튼튼해지는데 두꺼워지지 않고 딱딱해지지 않아요. 몰랑몰랑 하면서 유연성이 증가를 해버립니다. 효율성이 굉장히 증가를 하는 거죠. 이거 말고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제가 맨날 영상 찍으면서 기승전 운동으로 막 기결이 되잖아요. 저도 뭐 다른 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심장이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얘는 감정의 장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드럽게 잘 보살펴 줘야 됩니다. 제가 늘 자기 비하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얘는 그런 걸 싫어해요. 그런 부정적 감정에 오래 빠져 있을 때 얘 리듬은 난조를 보입니다. 힘들어져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과거를 곱씹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내 심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기분 좋기 위해서. 얻는 이득밖에 없잖아. 근데 우리가 과거를 곱씹고 미래를 걱정했을 때 얻는 이득이 뭐가 있었어요?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안 고통스러워도 되는 이 현재가 고통스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분 좋을 수 있는 것은 현재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냥 내가 기분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꽤 괜찮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또 현실적인 얘기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뭐 운 좋게도 제가 한의사고 저한테 계속 좋은 걸 많이 주고 있어요. 약도 쓰고 한약도 쓰고 우리 제품들도 먹고. 근데 제가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저한테 치료받으러 오는 환자분들한테 운동만을 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운동이 제가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혈액 기능이 거의 바닥이 나 있어요. 그런 세월이 오래 겪다 보니까 뭐 혈액이라고 흐르지 않았을 때 그 기능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겠어요? 혈액도 세포잖아요. 혈액도 산소와 영양분을 충실히 공급받아야지 혈액 기능을 좋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이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다 보니까 혈액 기능 자체가 떨어져 버렸고 혈액 양이 줄어 있어요. 그래서 허여멀건하고 뭐 피 없고, 한마디로 그냥 피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요, 환자들이. 그리고 뭐 우리 여직원들도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알아요. 그런 분들 운동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가 힘들다는 거. 그래서 저한테 치료받으러 오는 거고, 제가 결국에는 위장, 심장 살리면서 피 만들어내고 피 돌리고 그런 처방들을 통해서 좀 도움을 줘요. 처음에 굴러갈 수 있게, 그나마 운동이라도 할 수 있게. 혈어 상태에서 만약에 운동을 격하게 하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바닥을 쳐버립니다. 좋은 혈액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재료를 공급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혈액이 기능을 하니까 그때 운동을 했을 때 버텨낼 수 있고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일단은 영상을 통해서 운동이라는 첫발을 떼게 만들고, 근데 그걸로 해결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혈액의 기능이 아직은 괜찮아서 운동만으로 발을 떼니까 내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더라. 그런 댓글들 일단 너무 좋아요.
저는 저한테 누군가가 치료받으러 오길 원하지 않아요. 본인 문제를 본인이 해결하길 바래요. 저는 모든 분들이 자기 자신에 집중해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을 추구를 합니다. 근데 정말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진료를 저만 100% 다 해낼 수는 없어요. 제가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상도 찍어야 되고 진료도 봐야 되고, 저한테 올 때 일단은 본인이 뭔가를 좀 하고 오세요. 그래야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겠고 이승우 원장이 날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오시는 분들 제가 반가워할 것 같아요. 돌려보냅니다.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일단은 좀 해결하고 오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돌려보낸 분들 꽤 있어요, 제가.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고 친밀하게 진료를 제가 못 해드려요. 환자 예약이 지금 너무 많이 잡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부원장이 사실 저보다 더 디테일하고 더 꼼꼼하고 한 분한테 집중할 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등한시한다 이건 아니지만 저희 치료 시스템은 사실 굉장히 체계적으로 돼 있어요. 저한테 진료받으나 부원장한테 진료받으나 우리가 이 환자분을 어디까지 옮겨놔야 된다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요. 근데 꼭 이승우 원장 봐야 된다 라고 고집을 하시면 진료가 한 달 후에 잡히잖아요. 그 시간이 아깝다는 거죠. 저희 시스템을 믿고 저희 부원장한테 예약을 하세요. 제가 그 이면에서 시스템을 유지시키고 있어요. 충분히 만족을 하실 거고 여러분들은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진료까지 오기 힘드시다 그런 분들, 저희 제품 라인업들 고민하지 마시고 아무거나 먼저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제 설계하에 있고, 저는 이 분들의 하루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분들의 혈액과 위장 문제를 어떻게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복구시킬까. 사실 우리가 한약 처방보다 그 전 단계의 제품이 있어요. 한약도 못 받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시면 저희 제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한약을 받아내기에는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몸이 못 받아낼 거예요. 한약이 기능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아직 기초적인 단위에서 더 약한 분들은 제품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제품은 굉장히 순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누가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품을 먹었을 때 몇몇 디테일들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위전보를 드셨을 때 한 0.1% 수준에서 조금 변이 묽어진다, 설사간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많은 분들은 변도 시원해졌다, 변이 부드러워졌다, 변이 딱딱한 게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누군가한테는 점액을 늘려주고 진액을 늘려주는 그 성분들이 흡수율이 떨어지고 기운이 너무 없는 사람한테는 그 점액의 재료조차도 흡수를 못해서 설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제품이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니고 아직 준비가 좀 안 된 분들이에요. 위전보라는 굉장히 순한 세팅조차도 살짝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기운부터 좀 다져나가야 돼요. 우리 환이나 단 제품이나 환기비책 같은 기운을 좀 다져줄 수 있는 그런 거 먼저 시작하면 깔끔하게 해결이 돼요. 예를 들면 위전보를 드시고 좀 설사 기운이 좀 있다. 그러면 환기비책을 오전에 먹고 위전보를 오후에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진액도 부족하고 혈도 부족한데 기도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최약체인 거죠. 근데 이런 분들도 다 다가설 수 있게 제가 모든 제품으로 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만 더 공부하고 찾아보시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환기비책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300단, 300환도 그런 설사, 위나 장이 너무 무기력할 때 그런 걸 커버를 해주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하면 해결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심장 얘기를 계속 해나갈 건데, 우리 몸에 장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심장, 폐, 위장, 소화기, 신장 여러 장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안이 뻥 뚫려 있고 근육으로 이루어진 장기들, 소화기랑 심장, 그리고 나머지 간이나 신장 같은 경우에 꽉 들어차 있어요. 빽빽하게. 두 가지가 하는 역할이 다르겠죠.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장기는 혈액을 어떻게든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여러 가지 영양 성분으로 혈액의 성분들을 조성해내는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필터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속이 뻥 뚫려 있고 근육형 장기로 이루어져 있는 소화기나 심장 같은 경우에 당연히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근육의 힘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누가 더 정교하게 설계가 되어 있을까요? 소화기나 심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정교한 설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육으로 이루어진 겉에 외곽, 그리고 그 안을 지나가는 물질, 그걸 이동시켜주는 수축력, 이게 전부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근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죠. 우리 영양소 수분의 흡수 통로인 소화기, 그리고 온몸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주는 심장, 그리고 혈관. 혈관은 심장의 연장선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 두 장기가 고장이 났을 때, 소화 능력이 떨어지거나 심박출량이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만성질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를 해보면 항상 위장 아니면 심장이에요.
문제의 초기, 만성질환의 초기에는 항상 심장과 위장의 문제로 시작을 해요. 좀 소화가 안 되네, 좀 혈액순환이 안 되네, 위로 열이 뜨네, 온도가 조절이 안 되네, 피부가 건조해지네, 근육이 아프다, 팔다리가 저리다, 피가 안 통한다, 이런 느낌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점점 이거를 그대로 놔뒀을 때 결국에는 실질 장기, 꽉 들어찬 장기인 간이라든지 신장도 결국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 혈액이 잘 들어갔을 때 공급되는 혈액을 바탕으로 기능을 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심장 기능의 악화에 의해서 혈액 양이 줄었을 때 2차적으로 그 장기들은 타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간이나 신장 기능이 망가졌다, 그런 수치들이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 전에 이미 혈류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심장과 혈관의 능력이 떨어졌고 소화기도 그걸 받쳐주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심장이 두근거린다, 잠이 안 온다, 불안하다, 이런 심장 약화의 증상들이 있고 소화가 안 된다, 이게 주변에서 좀 흔하니까 단순히 신경과 약 타다 먹고 수면제 타다 먹고 소화제 먹고 해서 조금 해결되니까 대부분 이대로 그냥 흘러갑니다. 근데 그게 60대 후반 70대 됐을 때 과연 그때까지 버틸 수 있냐? 잘 못 버텨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굉장히 몸이 약화되고 더 심한 질환들이 그때부터 막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제가 임상에서 쫙 봤을 때 심장과 소화기가 안정화가 되면 그 다음 문제는 등장할 수가 없어요. 잘 먹고 좋은 혈액을 만들고 그걸 필요로 하는 장기에 제대로 공급을 해줬을 때 그 장기가 웬만하면 안 망가져요. 그래서 항상 위장과 심장에 집중을 해야 된다. 설령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 하더라도 그 두 가지를 회복시키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심장 얘기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집중을 해봅시다. 심장 되게 복잡하고 뭔가 내가 통제 불가능하고 잘못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렇지만 내가 개입할 여지는 없는 것 같은 그런 장기잖아요. 근데 복잡하지 않아요. 심장도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왜? 열심히 역할을 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심장이 좋아하는 행동들을 쌓아 나간다면 훨씬 더 심장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 뭔가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 문제가 생기면 검사를 계속 돌리거나 아니면 처방약을 받아서 복용하는데 그칩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나는 이제 고혈압 약 먹어야 되고 심장약 먹어야 되고 스텐트 심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구나. 보통 이렇게 수동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개선의 방향들을 잘 찾지를 못합니다. 이 심장이란 거는 심장내과, 심장외과 이런 데서 건드릴 수 있는 좀 특수한 장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쓱 밀어놓지 말고 한번 구조를 살펴보고 접근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찾아내면 돼요. 심장 간단합니다. 별거 없어요. 심장이 어디에 있어요? 좌측 가슴에 있죠. 심장이 여기 있다 칩시다. 그러면 좌심실, 좌심방, 우심실, 우심방 이런 말이 있죠.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 뭐 이렇게 복잡해, 난 잘 모르겠어. 크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장을 딱 네 군데로 나눌 수 있어요. 좌측에 있는 것은 좌심방, 좌심실이에요. 내 기준으로 왼쪽 손 쪽에 있는 게 좌심방, 좌심실, 우측에 있는 게 우심방, 우심실. 간단하죠? 근데 심방은 일단 또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심실이에요. 심장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 두께가 보이죠? 심장 외부의 근육 두께. 심방의 근육 두께는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근데 심실의 근육 두께는 두껍죠. 핵심적인 역할을 심실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역할? 수축을 하면서 피를 쥐어 짜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근육이 두껍고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부분의 심장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다시 우리가 또 간단하게 이제 이거 생각하지 말고 크게 봤을 때 우리 몸에서 혈액을 보내고 다시 받아들이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왜 피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돌릴까요? 혈액 중에 우리가 뭘 태워서 어디로 보내냐면 온몸의 곳곳에 모든 건 세포예요. 우리 몸에 있는 것은. 얘들은 하나의 생명체예요. 세포는. 그 안에서 에너지 대사작용을 해야 됩니다. 에너지 대사작용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첫째, 물이 가장 중요해요. 둘째, 포도당, 영양소, 그리고 세포의 구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단백질, 아미노산, 그리고 산소. 이게 가야 됩니다. 이게 가야지 세포는 생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세포 하나하나한테 전달해 줄 수 없으니까 혈관을 통해서 쫙 보낸 다음에 거기서 모세혈관으로 세포 최대한 근처까지 가서 그냥 거기서 떨구고 와요. 그러면 세포가 그걸 주워 먹어요. 양식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 양식장에 이렇게 광어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뭘 줘야 될까요? 일단 깨끗한 물, 산소가 포함된 깨끗한 물이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그다음 둘째, 사료 줘야겠죠. 사료 안 주면 얘들 죽겠죠. 산소, 깨끗한 물, 영양분, 이게 양식장에 광어 키우듯이 우리가 혈액을 통해서 계속 신선한 걸 공급을 하는 거예요. 이 신선한 건 어디서 왔을까? 폐에서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였죠. 간에서, 소화기에서 흡수한 영양분은 일단 먼저 간으로 가요. 거기서 영양분, 세포가 쓸 수 있는 영양 상태로 합성을 한 다음에 혈액 속으로 넣어줘요. 간이. 영양분 왔죠?
산소 왔죠. 물은 소화기에서 흡수를 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세포들한테 파이프라인을 깔아가지고 계속 공급을 하는 겁니다. 신선한 거 공급해줬죠. 그럼 가져와야겠죠. 뭘 가져와야겠어요? 세포 대사 산물들을 가져와야 돼요. 산소를 소비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놨고, 그리고 물이 더러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사 과정에서 남은 찌꺼기들, 광어 양식장에서 예를 들면 광어가 똥을 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 빼는 작업을 계속 해야 돼요. 더러워진 것을 일단 빼버려야 돼요. 그리고 신선한 걸 공급을 해야 돼요. 근데 광어 양식장에서는 옆에 바다가 있으면 바다에서 계속 신선한 거 공급하고, 이거 조금 더러워진 걸 바다로 빼버려요. 바다는 항상 꽤 괜찮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체 시스템은 다 사용한 물을 버릴 수가 없어요. 재사용을 해야 됩니다. 다시 가지고 와서 신장이 걸러서 좀 더러운 것들은 빼내버리고 깨끗한 물은 다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폐에 다시 가지고 와서 또 밖으로 빼내고 또 산소를 가지고 가고, 우리 몸 전체는 이렇게 완전히 물질을 다 빼버릴 수가 없어요. 그걸 다시 합성하는데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재사용 시스템이 되어 있다. 그래서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세포들이 사용한 물들을 다시 가지고 와서 심장으로 다시 돌려옵니다. 그걸 폐로 보내서 다시 깨끗하게 만들고 간에서 영양분도 태우고 해서 다시 또 동맥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보내죠. 자, 이제 또 다시 심장으로 집중해 봅시다. 심장이 있어요. 이쪽에서 다 사용한 혈액들이 들어온다고 봅시다. 정맥을 통해서. 그리고 동맥을 통해서 몸 전신으로 깨끗한 혈액을 보내요. 이 전체 순환 시스템에서 심장이 하는 역할은 일단 정맥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동맥을 통해서 내놓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그 과정에서 두 개가 큰 역할을 하는데, 이쪽에서 정맥에서 들어올 때 처음으로 만나는 심장의 수축 펌프가 우심실입니다.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빨아들이면서 다시 이걸 수축력에 의해서 어디로 보내냐면 폐로 보내요. 그리고 좌심실이 가장 강력한 힘으로 우리 몸 전신으로 뿌려버립니다. 우심실 받아들이면서 폐로 한번 보냈다가 폐에서 나온 거를 좌심실이 받아서 다시 전신으로 뿌려버린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를 심장 전이라고 보고 여기를 심장 후라고 봤을 때, 이쪽에서 전신으로 보내는 이 압력에서 심장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심장은 보내려고 하는데 전신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잘 받아주지를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후부하라고 그럽니다. 자, 오늘은 요 후부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펌프는 보내주려고 하는데 호스가 이걸 받아내지를 않는 거예요. 펌프의 압력에 의해서 이 액체가 쭉쭉 밀려 나가야 되는데 저쪽에 있는 혈관들이 탄력이 떨어져 있고 막힌 데도 많고 좁아져 있다. 열심히 보내는데 일단 안 가요. 가야 될 부분까지 가지도 않고 심장은 왜 안 가지 하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돼요. 모든 건강한 장기가 그렇듯이 처음에는 이걸 이겨내려고 해요. 자꾸 혈액이 안 와, 혈액이 안 와라는 신호가 들어오니까 그래? 내가 많이 보내줄게. 괜찮아. 나 아직 힘이 있어. 심장의 압력을 증가시켜요. 계속.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좌심실이 비대해집니다. 심장 근육이 많은 부하를 하루 종일 작동을 시키다 보니까 이 근육이 피로해지면서 부풀어 올라요. 그리고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스스로를 더 크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더 많이 보내줄 것 같잖아요. 처음에는 좀 더 양이 늘어나서 좀 극복이 됩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근육이 두꺼워지니까 안에 담을 수 있는 혈액 양이 줄어버려요. 공간이 좁아져 버려요. 보내려고 힘은 키웠는데 실제 한번 수축해서 보내는 양은 찔끔찔끔해요. 양은 더 줄어버렸어. 처음에는 더 많이 보내려고 근육을 키웠는데 비효율이 발생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사다리를 올라가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근육을 막 키웠어. 근데 근육이 커지니까 체중도 같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한번 올라갈 때 힘은 더 생겼어요. 그런데 늘어난 체중에 의해서 결국 길게 올라갈 때, 오랜 시간 올라갈 때 지쳐버리는 겁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심장이 점점 지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좌심실이 비대해지면서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진 그 근육 조직은 효율이 극도로 떨어지고 혈류를 받아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점점 약해져 버려요. 처음에는 더 강해지려고 근육이 커졌다가 효율이 떨어지고 기능이 떨어지면서 딱딱해지고, 딱딱해지니까 관상동맥을 통해서 혈액을 받아서 이 근육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혈액을 받지도 않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완전히 약화된 상태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상태가 되면 이제는 전신순환은 말도 안 되게 떨어지겠죠. 처음에 혈관들이 좁아져서 그런 부하들이 발생을 해서 그걸 이겨내 보려고 심장이 지가 용을 쓰다가 얘까지 이제 힘들어져 버리니까, 안 그래도 피가 덜 가던 그 말초들은 심장 약화에 의해서 피를 더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막 온몸이 건조해지고 피가 안 돌고 혈색이 떨어져 버리고 다리가 쥐관하고 저리고 눈은 건조해지고 시력은 떨어지고 머리카락은 가늘어지고 온몸에 염증이 생기는데도 몸은 그걸 제어하지를 못하고 막 피부는 간지럽고 각질이 일어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떨어지고 소화기는 식욕이 없고 기능이 떨어지고 소화가 오래 걸리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혈관들이 망가지는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망가진 혈관들이 결국 또 심장을 망가뜨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혈관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망가졌을까요? 잘못된 식습관, 혈류 흐름을 좋게 하지 못하는 그 끈적끈적한 과잉 탄수화물, 당, 카페인, 담배, 불규칙한 식사, 수면, 운동 부족, 과잉 지방 섭취 이런 것들이 생활 습관상에서 계속 쌓여가다 보니까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좁아지고 죽상판이 생기고 혈관 안에 염증을 계속 유발하는 그런 상태. 좁아지니까 혈류가 안 가니까 심장아 더 보내줘 라고 오더를 내렸는데 알겠어 보내줄게 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얘까지 지쳐버린 거예요. 나는 그냥 야식을 좀 좋아했을 뿐인데 내 심장이 이렇게 될 줄 나는 몰랐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닌 트리거가 생각보다 결국에는 몸을 망가뜨려요. 심장이 망가지면 그 후순위로 혈액이 잘 안 통하게 되니까 결국 간이나 신장 꾸준히 혈액이 들어와서 적셔주고 그 안에서 작용들이 일어나야 되는 장기예요. 걔들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피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신부전이 오고 간이 망가지고 그때는 돌이키기가 어렵죠 이미. 그래서 자꾸 앞 단계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심각하지 않을 때, 내가 만성적인 증상들이 시작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때 정신 차려야 돼요. 소화가 내가 일주일 이상, 한 달 이상, 1년 내내 지속이 된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 내 삶을 다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제거해야 될 걸 제거하고 바로 세울 걸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근데 그게 복잡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일단 계단부터 오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삶의 정렬이 일어나요. 내 삶의 불규칙함, 무질서함 이거를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까 생각하면 시작도 못해요. 근데 내가 계단을 오름으로 인해서 하루를 승리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승리한 이 기쁜 마음에 상을 주고 싶어.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절로 납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자야지. 그리고 제때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움직여야지 하는 생각들이 점점 개입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심장에 대해서 이 내용들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서 여기까지 지금 따라온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한 번은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고 모르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이건 지식일 뿐이에요. 그냥 알든 모르든 내가 해야 될 건 정해져 있어요. 내가 제 시간에 일어나서 움직이고 좋은 걸 먹어야 돼요. 그걸 쌓아 나가면 내가 얼마나 심하냐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20년간 그런 행동을 해왔으면 최소 몇 년은 투자를 해야겠죠. 그리고 내가 최근 몇 년간의 잘못된 생활에 의해서 내가 힘들어지는 걸 느낄 때 혈류가 순환이 안 되고 소화가 안 되고 그런 징후들이 나타날 때 길지 않아요. 한 6개월 정도 투자하면 몸은 회복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걸 자꾸 단기적인 문제로 보고 소화제를 타서 먹어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실패를 하는 겁니다. 성공할 수 없는 거에 미련을 두지 마세요. 훨씬 더 원인이 뿌리 깊고 내 삶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소화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빨리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은 심장 좌심실이 비대해지고 그로 인해서 후부하가 걸렸을 때 점점 혈관 쪽으로 보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점점 벌어질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심장이 있었을 때 이 정맥에서 들어오는 이 피를 제대로 받아내지 못했을 때 후부하죠. 요거는 전부하예요. 프리로드 이전에서 발생하는 그 로딩을 잘 못 이겨냈을 때 또 몸이 어떻게 힘들어질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